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정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문답암기법으로 정확한 공식을 찾아내는 문제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라는 것은 전체 입력 중에 입력 대비 손실을 제외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규약 효율입니다. 따라서 전동기 규약 효율은 분모의 입력, 분자에는 입력에서 손실을 제외한 부분 이렇게 들어간다. 암기할 때는 입력 P분의 P-L,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PLP로 암기합니다. 전동규약 PLP. 이렇게 문자로 나올 수도 있고 한글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글로 나올 때는 입손 입이고요. 문자로 나올 때는 PLP다. 전동규약 PLP. 반면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변압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요 1번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출력은 Q, 손실은 L로 나타내면 변발규약 QQL, 변발규약 QQL 혹은 변발규약 출출손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요 규약 효율을 찾는 문제가 전기기기에서는 제일 빈출되는 문제 중 하나니까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전동규약 PLP, 변발규약 QQL 꼭 여러 번 입으로 발음해보면서 연습하세요.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부하의 역률은 단 P는 % 저항 강하고 Q는 % 리액턴스 강하, 코사인 세타 M은 역률이다. 공식 찾는 문제에서는 항상 보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의 키워드와 정답이 되는 보기와 짝을 이뤄서 암기하는 게 가장 빠르다.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 M은 P제곱과 Q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워준 거, 요게 최대 전압 변동률 임피던스 값이고요.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니까 분자에 % 저항 강하 P가 들어간 2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줍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변압기 전압 변동률 최대되는 부하 역률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요 분모만 다르죠? 전압 변동률 최대 부하 역률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P다. TQ제곱에 루트 씌워준다. 부하 역률. 변압기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면적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점정률이라고 합니다. 점정률은 실제 철 단면적분의 철심의 유효 단면적을 말한다. 유효 면적 비 점정률 기억하십니다. 직류전동기의 최저 절연저항값, 몇 메가옴인가? 보기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내보면 분모의 천은 다 똑같죠? 천 더하기 전격 출력이냐 전격 입력이냐 요게 다르고 분자의 전격 전압이냐 출력이냐 입력이냐 요걸 따지는 건데, 직류전동기 최저 절연저항값은 1000 플러스 정출분의 정압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어떻게 외울까요? 아퍼 천출로 외웁니다. 아퍼 천출. 직류전동기 최저 절연저항값 전격 전압 나누기 1000 플러스 전격 출력 아퍼 천출이다. 아퍼 천출. 분모에 1000 더해져 있는 거 보시면 아퍼 천출 생각나셔야 됩니다. 아퍼 천출. 전압 변동률 엡실론의 식은 단 전격 전압은 VN 볼트, 무부하 전압은 V0 볼트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에 대한 전격 전압과 무부하 전압 사이의 변동분을 말하기 때문에 분모에는 전격 전압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빼준 게 들어갑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0-n입니다. 무 마이너스 정이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무정 퍼정으로 외웁니다. 무정 퍼정.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퍼 전격 전압이다.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무정 퍼정 Vn분의 V0-Vn이다. 뭐가? 전압 변동률 엡실론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Vn, 출력을 P, 1차 전류를 I1, 역률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뭐를 나타낸 식? 효율을 나타낸 식은, 효율이라는 것이 입력분에 대한 출력분이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의 입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고요. 출력은 P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뭐만 외우면 된다? 분모의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전격 전압 V, 출력 P, 1차 전류 I1, 역률 코사인 세타라면 효율 나타낸 식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분의 P 곱하기 10의 3승이다. 입력이 분모, 출력이 분자로 갑니다. 입력, 분모의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것만 기억합니다. 2극의 직류발전기에서 코일 변의 유효 길이 L, 공국의 평균 자속 밀도 B, 주변 속도 V일 때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값 E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왼전 오발, 발전기의 원리를 파악해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 식을 이용하면 유도 기전력은 평균 자속 밀도 B 곱하기 코일 길이 L, 주변 속도 V 요렇게 모두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는 BLV다. BLV. 유도 기전력 E는 BLV다. 꼭 발음해 보십시오. 유도 기전력 E는 BLV. 1번이 정답입니다. 전기기기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 에타 G는 몇 %인가? 단 P는 입력, Q는 출력, L은 손실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기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변발규약 QQL이었죠. QQL. 어차피 QQL 나온 거는 요 보기밖에 없습니다. Q 나누기 Q 더하기 L 혹은 Q 더하기 L 분의 Q 요렇게 길게 외울 필요가 없다. 변발규약 QQL 요렇게만 암기하셔도 바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Q가 출력이고 L은 손실이죠. 그래서 QQL 또는 출출손 요렇게 외웁니다. 변발규약 출출손, 변발규약 QQL. 전동기 규약 효율은 뭐였죠? 전동규약 PLP였죠. 여기서는 1번이 전동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요 둘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
자,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를 ns, 회전 속도를 n이라고 할 때 슬립을 구하는 공식은 자, 요것도 꼭 암기해야 되는 기본 공식이에요. 슬립 구하는 공식. 슬립은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의 차를 동기 속도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동기 속도다. 분모에 동기 속도 ns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ns-n. 요게 슬립입니다.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다. 동회퍼동이에요. 동회퍼동. 슬립은 동회퍼동이다. 동 마이너스 회 퍼동.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 요게 슬립입니다. 동기 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 속도 NS, 회전 속도 N, 2차 동선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자, 2차 효율이라는 것은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2차 입력을 뜻하는 동기 와트 P2로 출력 P0를 나눠준 걸 말합니다. 따라서 P2분의 P0, 3번은 2차 효율 표기 맞고요. 또 요건 1마 슬립, 1- 슬립과도 같고 요건 다시 동기 속도 NS분의 회전 속도 N하고도 같아요. 따라서 1번, 4번도 2차 효율 표기가 맞다. 하지만 2번, 요 동기 와트 P2분의 2차 동선 P2C는 2차 효율 표기가 아니라 그냥 슬립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떻게 외운다? P2C. P2C는 2차 효율 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P2분의 P2C는 2차 효율 표기로 틀렸습니다. 요건 슬립이다. 2차 효율 표기, 2차 동선 P2C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반파 정유회로 해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치를 2V라 하면 직류전류 평균치는 단 정유기의 전압 강하를 무시한다. 자, 반파 정유회로는 이렇게 요 파형으로 나타내면 음의 반 사이클은 없는 이런 반파 신호로 나타나는 걸 말하죠. 이 반파 전압으로 인해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단방향 부하 전류가 발생합니다. 문제에서 물은 것은 직류전류 평균치예요. 요거 체크하시고 요 직류전류 평균치는 최대 전류 맥시멈 IM을 파이로 나눈 값인데요. 따라서 요 최대 전류값 IM만 구하면 거기에다가 파이로 나눠주면 직류전류 평균치가 나옵니다. 요 최대 전류값 IM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저항값분의 최대 전압값 VM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VM은 다시 루트 2 곱하기 2차 전압 시료치 2V이기 때문에 R분의 루트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류전류 평균치는 여기다가 다시 파이로 나눠주는 거니까 분모에 파이가 하나 더 들어가면 4번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R분의 2 요런 식이 나오죠. 자, 요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암기하실 때는 그냥 파이분의 루트 2 파이분의 루트 2만 외웁니다. 2 곱해진 거 아니다. 파이분의 루트 2 R분의 2가 바로 직류전압 평균치입니다. 그림 나오고 2차 전압 시료치를 2V라고 했다. 직류전류 평균치는 파이분의 루트 2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R분의 2다.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자, 변압기 발전기 규약 효율 변발 규약 QQL이었죠. 출력 나누기 출력 더하기 손실입니다. QQL. 여기 3번에 분모의 출력인데 입력으로 돼 있어요. 잘못됐으니까 꼭 고쳐주십니다. 변압기 규약 효율, 발전기 규약 효율은 출출손 QQL이다. 변발 규약 QQL, 변발 규약 출출손입니다.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중 유도 시험에서의 시험 시간은 단 유도 시험의 계속 시간은 시험 전압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의 2배를 넘는 경우다. 자, 요 2배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2가 들어갑니다. 자, 1번 아니면 3번인데 변압기 절연 내력 유도 시험 시간은 정시입니다. 정시. 시정 아니고 정시다. 60 곱하기 2 곱하기 정격 주파수를 시험 주파수로 나눈 거예요. 따라서 자, 2번하고 결과가 같은데 요거 마이너스로 고쳐주십니다.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중 유도 시험 시간은 유도 62정시다. 유도 62정시.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시간입니다. 유도 62정시. 2는 루트 2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볼트에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 ED0는 0.452V인 회로는 자, ED0는 0.452 요거 체크하시고 단상 반파 정유회로 찾으시면 됩니다. 단상 전파는 0.9 곱하고요. 단상 반파는 0.45 곱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0.452 단상 반파 정유회로다.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Hz의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자, 극수, 주파수, 동기속도 모두 들어간 공식. 동기속도 NS는 주파수와 극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120 주파수 per 극수. 요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계산 문제 할 때도 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동기속도 NS는 120 주파수 per 극수. 따라서 3600rpm은 120 곱하기 주파수 60 나누기 극수 P가 되겠죠. P하고 3600하고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P는 120 곱하기 60 나누기 3600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동기발전기 극수는 2극이다. 자, 동기속도 공식 NS는 120 주파수 per 극수. 요거 꼭 외웁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 N과 토크의 관계는 자, 토크는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분모와의 관계는 반비례, 분자와의 관계는 비례죠. 따라서 토크는 회전수 N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 N은 토크와 제곱의 반비례 관계인데 N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요렇게 나타낸다. R은 비례한다. N 제곱분의 1 요거 찍으셔야 됩니다. 자, 변압기 규약 효율 또 나왔네요. 변발 규약 출출손 2번이 정답이죠. 변발 규약 QQL 출출손 이제 외워지셨죠? 자, 전동기는 PLP, 발전기 변압기는 QQL입니다.
자,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 할 때 삼성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자, 회전자 입력은 기계적 출력의 2차 측 동손, 아까 PC2라고 했던 요 2차 측 동손을 더한 게 회전자 입력이에요. 따라서 요 2차 측 동손은 회전자 입력에다가 슬립을 고려해 준 거기 때문에 슬립 곱하기 회전자 입력,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 출력 P0는 요 해설의 아래식을 보시면 회전자 입력에다가 2차 측 동손을 빼준 게 되기 때문에 P2- PC2가 되고, 이 PC2는 슬립 곱하기 회전자 입력 SP2로 나타내지니까 P2- SP2, 요걸 P2로 다시 묶어주면 1- 슬립 곱하기 P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마 슬립 곱하기 회전자 입력 P2 하면 기계적 출력 PO가 된다. 자, 요렇게 유도하고요. 외울 때는 기계적 출력 1마 슬립, 기계적 출력은 1마 슬립, 1마 지금 자고 있네. 기계적 출력 1마 슬립 곱하기 P2다.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 계수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무브와 포화 곡선은 계좌 전류 IF를 증가시키면 동기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고 유기기 전력이 증가하는데,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고 무한정 전압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증가율이 작아지는데, 요건 계좌 철심이 포화돼서 더 이상 자속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꺾이는 요런 곡선을 나타내는 게 무브와 포화 곡선입니다. 그런데 요 포화되는 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요 선형적인 부분을 쭉 연장한 것이 공극선인데요. 요 포화 계수라는 것은 만약에 포화되지 않고 증가했다면 요 단자전압 Vn에서 나타내는 전류값이 C-가 되고, 포화가 되었을 때는 C 지점이니까 포화 계수는 B에서 C-까지의 전류값 BC-분의 포화되었을 때와 포화되지 않았다면 가지는 전류값 C에서 C-까지를 뺀 것 CC-가 바로 포화 계수를 말해요. 또는 포화율이라고 한다. 동기발전기에서 무브와 포화 곡선을 주고 포화 계수를 물었다. 공극선과 만나는 지점 C0에서 양쪽으로 BC-가 분모로 가고 CC-가 분자로 간 것, 3번이 포화 계수, 포화율을 나타냅니다. 분모, 분자 모두 C-가 들어가요. BC-분의 CC-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의 공식 찾기 문제들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